경대재활 주간보호센터는 파킨슨병으로 지쳐가는 가족들에게 움직임의 희망을 다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그날을 기억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파킨슨병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지요. 파킨슨병이라니, 그게 정확히 뭐였더라? 머릿속은 새하얘지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챙기고, 걸음걸이를 신경 써주고, 표정을 살피고, 잠드는 시간을 확인하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돌봄이라는 말은 따뜻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불안과 고민, 그리고 자책이 숨어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지만 그 안에 담긴 현실은 너무나도 구체적입니다. 표정이 점점 사라지고 걸음이 느려지며 갑작스러운 떨림과 굳은 몸,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변해가는 감정들. 하지만 더 힘든 건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파킨슨병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언제 약을 줘야 하고 어떤 운동이 좋은지, 심지어는 그 무표정한 얼굴이 화난 건지 병 때문인 건지도 그저 하루하루 부딪히며 배워야 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돌봄은 멈출 수 없는 여정이기에 스스로를 다독이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호자님, 혹시 지금 그런 길 위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당신께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보호자도 누군가의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지치고 삶의 중심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보호자인 당신을 위한 영상입니다. 당신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파킨슨병 보호자가 처음 겪는 5가지 혼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5가지 희망. 첫 번째 혼란은 정보의 부족입니다. 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이제 당신이 돌봐야 합니다라는 말만 들으면 마치 지도 없는 숲속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식적인 정보 채널을 찾는 것입니다. 국가치매센터, 파킨슨병협회, 병원에서 제공하는 리플릿 또는 실제 돌봄을 하고 있는 분들의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혼란은 감정의 혼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가끔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환자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지만 지칠 수 있고 배려하지만 속상할 수도 있고 도와주면서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감정들을 억누르기보다 말할 수 있는 곳을 하나 마련해보세요. 지역 돌봄가족 모임, 상담센터 또는 익명의 커뮤니티도 좋습니다. 말을 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는 몸의 피로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운동 기능의 저하로 인해 일상 전반에 걸쳐 도움이 필요합니다. 앉고 일어나고, 이동하고, 식사하고, 화장실 가는 모든 일이 보호자의 손을 필요로 하죠. 이때 중요한 건 보호자도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칭, 허리보호법, 적절한 체중 분산법 등 간단한 요령만으로도 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힘으로 들지 말고 기술로 돕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어날 때는 환자의 무릎을 살짝 앞으로 밀고 자신의 다리로 지지해주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 부족과 리듬의 무너짐입니다. 환자의 수면장애, 야간 배뇨, 뒤척임으로 인해 보호자는 한밤중에도 깨기 일쑤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보호자의 건강도 크게 무너집니다. 이럴 땐 주간 보호센터나 야간 돌봄 서비스, 가족과의 교대 돌봄 계획 등을 통해 하루 이틀이라도 제대로 된 수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회복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심리적 고립입니다. 내 친구들은 다들 자유롭게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며 웃고 있는데 나는 계속 집안에서만, 병원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 고립감은 생각보다 우리를 더 빨리 지치게 만듭니다. 이럴 땐 하루 10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책을 읽든, 좋아하는 음악을 듣든, 가볍게 산책을 하든 그 시간이 하루의 중심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5가지 혼란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이제는 5가지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
환자의 작은 변화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웃어주는 얼굴, 넘어지지 않고 혼자서 걸어간 몇 걸음, 약을 스스로 챙겨 드신 모습, 그런 순간이 보호자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둘, 다른 보호자들과의 연결입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때,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마음에 이상하게도 힘이 납니다.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그 관계는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셋, 작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모든 걸 혼자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지역사회에게 나도 좀 힘들다는 말을 꺼내세요. 도움은 말을 꺼내야 들어옵니다. 넷, 돌봄 안에서도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노력입니다. 환자 중심의 삶 속에서도 나의 시간, 나의 삶을 조금씩 회복해가는 것, 그게 진짜 지속 가능한 돌봄입니다. 다섯,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삶을 끝까지 지킨다는 그 경험 자체가 우리를 더 깊은 인간으로 성장시킨다는 점입니다. 고통을 지나며 사랑이 더 단단해지고 눈물이 말을 지으면 마음속에 빛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보호자 여러분, 지금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 강하고, 그 누구보다 섬세하고,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